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2월 8일 목요일 마감 정리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명절 당일까지 세고 그다음에 이틀간의 미국 증시의 결과를 보고 2월 11일에 돼서 이렇게 정리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틀 동안의 나스닥 종합 지수 가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장중에 1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종가로 거의 뭐 16,000에 근접을 했네요. 나스닥 100 지수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고 18,000에 근접한 모습 나오고 있고 S&P가 이제 5,000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계속 가는 모습. 어쨌든 미국 증시는 지금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거의 한 3개월째 계속 누적되면서 3월 만기 상품인 3월물로 지금 개인들을 숏으로 완전히 좀 몰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기까지 한 달 남았는데 뭐 빠르면 2주 이내에 청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만기를 끼고 한두 달 정도 더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만기를 앞두고 한 달에서 2주 1, 2주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산을 하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이죠. 그래서 이제는 만기 남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3월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는 이미 뭐 16%까지 떨어진 것을 거의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제 5월 달에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생기는가, 뭐 거기에 따라서 증시에 약간 변동이 좀 주어질 수 있는 게 중간에 이제 낀 2월 13일 CPI 발표가 이제 그 움직임을 거의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보고요. 2월 16일 PPI까지 보통은 이렇게 하루 차이로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일정이 3일 정도 띄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 있는 만큼 이 CPI에 더욱더 일단 먼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월 13일은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개장하는 그날 밤입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위클리 옵션 우리가 잘 보내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이제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한번 이제 식을 때가 되었기도 한데 보통 이렇게 추세가 이어질 때는 또 그걸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 한 달이 더 갈 수도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이 추세를 꺾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예단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나마 이제 CPI 결과를 보고 나서는 요거 조금 꺾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되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꺾일 거야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 볼벤을 타고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한동안. 요게 뭐 1, 2주, 2, 3주, 한 달, 만기까지 요 사이에 뭐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높지만 어쨌든 함부로 먼저 많이 올라갔으니까 숏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나오면 반응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목요일에 2월 옵션 만기를 보내고 나서 이제 연휴에 들어갔죠. 그날 나온 뉴스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코스닥으로 확대하겠다. 제가 그 전에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거꾸로 달렸잖아요. 지금 요 시기에 보시면 코스피의 지주사나 이제 저PBR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요 시기에 코스피 선물 올라간 것과 비교해서 자, 코스닥 쪽이 많이 밀렸었죠. 여기 밀리다가 목요일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그래서 제가 요거 둘이 너무 다른 길을 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코스닥 쪽에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금융 당국은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정부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살리든가 그거는 이제 해석적인 문제고, 어떻게든 지금 부양책, 뭐 중국이 내고 있는 부양책하고는 뭐 크게 골자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주고 어쨌든 시장을 살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보면 살리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스닥이 유난히 이제 코스피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제 역행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어,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그 코스닥 쪽에서 살리기 정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코스닥으로 확대하는 방식. 으로 코스닥에도 저평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살았는데,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이제 거래소이긴 합니다만, 이걸 중심으로 한미반도체는 특히 상한가를 갔죠. 이걸 중심으로 HPSP, 미래반도체, 이렌시스, 에이징랜드, 어보브반도체, 가온칩스 등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날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코스닥 시총 높은 에코프로 BM도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을 1.8%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균형을 좀 맞추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일단은 뭐 잘 지나가야겠죠. 다음 주에 일정들을 CPI와 그다음에 실적 시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다음 달 감사 보고서 시즌까지,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또 바로 FOMC까지 이어지는 2, 3월간의 그런 일정들을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 범위를 항상 제가 만기 날 추정하는데, 그날은 정말 안 좁혀졌습니다. 범위가. 보통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는 평균 요 범위가 사이 5포인트 범위 내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월물 옵션은 한 7.5에서 5 두 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특히나 요날은 10포인트 범위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 계속 잡혔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전장을 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고 중간값에 수렴하는 성질에 의해서 결국에는 352.5로 내려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전에 다소 범위 상단에서 놀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11시 35분 11시 14분이죠. 11시 14분 이후에 보인 이 범위의 중간값인 352.5로 향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거의 지금 베이시스가 1 언더로 거래됐기 때문에 선물 자체에서 크게 이제 다르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뭐 옵션 만기 효과가 크지만 베이시스가 0.1 정도로 끝났고, 이제 선물 자체를 뭐 코스피 200으로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걸로 지금 일단 놓고 보는데, 어쨌든 352.5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쏠리지 않으면 중간값에 수렴하는 성질. 웬만하면. 그래서 옵션 매도자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자신 있게 위에 여긴 못 간다, 여기 못 간다를 닫지를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범위가 크게 유지가 됐고요. 2시 이후에는 큰 청산 싸움으로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2시 전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면 상단부에서 너무 오래 노는데 범위가 안 줄어드네. 그러면 범위가 안 줄어드는 시간만큼 옵션 매도자들 고민이 많다라는 거고, 중간값에 수렴하네. 여기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률은 아닐 확률 20%를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벗겨가면서 계속 이제 원웨이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선물 수급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게 좀 원웨이장으로 가겠구나, 아니면은 이 범위 추정 범위 80% 확률 내로 이제 들어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장중에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를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니까, 옵션 거래를 보면 파악이 되니까. 뭐 그날은 외국인들이 조금 좀 달랐죠. 이제 보시면은 선물은 하루 종일 매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거꾸로 갔어요. 뭐 그래서 좀 판단하기는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 공격적으로 사는 게 지금 아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전날까지 하더라도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사기는 했지만 어쨌든 중립에 가까운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은 약상방이긴 한데 많이 쌓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수량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서 더 위로 막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높이면서 모으는 것보다는 낮추면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금액 대비 매수한 금액 대비 시장은 이제 폭발적이지 못했고, 물론 옵션 만기일에 양매도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만 양매도가 지금 외국인들이 24억, 27억 이렇게 매도를 보였고, 물론 만기일이라 계약수를 주의 있게 봐야 되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버리는 외가격 풋옵션에 대한 베팅이었고요. 자, 어쨌든 옵션 만기 추정 범위에 의해서 이제, 만기 싸움, 그 결제 싸움으로 가기 전까지 352.5 중간값으로 좀 가려는 성질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동시호가 진입할 때 딱 중간이 352.43 정도로 진입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좀 끌어올렸는데, 이때는 이제 종가의 금투 물량이 한 1,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난 1월 11일 옵션 만기 1월 만기 때 종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금융투자의 물량이 한 6, 7천억 정도가 출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보다 한 4분의 1 정도가 이번에 2월물에 나왔는데, 이 정도 물량은 이제 동시호가에 잡아먹을 수 있는 물량으로 봅니다. 실제로도 동시호가에 잡아 먹히면서 동시호가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주식 선물들에서 좀 변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36912 같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최근에 이제 주식 선물의 변동성이 좀 강했고 왜곡도 좀 심해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종가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등 많은 종목들이 종가의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하락한 종목들도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가에 올라갈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등가 352.5 콜옵션, 352.5 콜옵션이 0.35에 진입을 해서 0.79로 끝났고, 한 2배 정도로 이제 그게 끝났고, 352.5 풋은 0.66에 진입돼서 꽝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의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금융투자의 힘이 352.5 풋에 조금 더 실려 있었기 때문에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물량이 1,500억 정도 이제 나올 것이 있고, 금융투자가 막판까지도 352.5 풋옵션에 상당히 좀 352.5 콜보다는 집중한 편이었는데 마지막에 그게 잡아먹히면서 이것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의 수익이 좀 줄어들면서 끝났고요. 오히려 이번에 옵션은 개인들이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시는 종가에 신규 매도가 좀 들어왔습니다. 요즘 매수로 다가오다 갑자기 이제 매도를 다시 좀 늘리기도 하는 투신을 볼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기 한 달 정도 남은 3월물 가지고 투신도 매수 쪽도 물량을 쌓고 매도 쪽도 좀 물량을 쌓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투신도 종가에, 이게 종가 마지막 바가 종가인데요, 주황색 신규 매도가 좀 더 많이 잡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00억 정도 매도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은 선물을 요거 투신 먼저 얘기하면, 투신은 최근에 이제 주식 선물을 좀 많이 사들였는데 그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투신이 어느 쪽으로, 이제 둘 다 쌓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을지는 다음 주 정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이틀 연속 대량 순매수를 어쨌든 하긴 했어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수요일에는 1조 1,000억대 매수했고, 목요일에 5천억대 매수하면서 중립 포지션에서 약간 상방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평소에 쌓인 물량과 쌓아서 가는 물량과 비교하면은 아직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수하더라도 좀 더 싸게 매수하려고 노력할 거고, 매도하더라도 비싸게 매도하려고 노력을 해주겠죠. 자, 일단 매수하자면 싸게 그렇게 해주려고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은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 의지에 함께 발맞춰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론 베이시스가 1.28, 시장 베이시스가 0.11, 괴리도가 마이너스 1.17로 종료했는데 이거는 옵션 만기일 종가가 변동하면서 생기는 약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요.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월물 외국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누적 6천억대 매수를 하면서 약상방 포지션 보이고 있고요. 환율은 외국인 달러 선물 중립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방으로 조금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간 중립적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기울기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죠. 뭐 물론 연휴 사이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게 최근에 드러날 정도로 여기서는 매수를 조단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1340에 막힌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요거를 추세를 돌파를 할지 꺾일지는 좀 더 쌓아봐야 알 것 같고요. 가급적 지금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달러 선물도 아마 이제 다음 3월물 가지고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방어해줄 가장 핵심 섹터는 반도체로 보입니다. 반도체.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KRX 반도체 지수가 목요일에 3.5% 올랐죠. 이제 반도체는 어쨌든 미국장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쫓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섹터로 보이고요. 목요일에 주도는 SK 하이닉스와 이제 상한가에 갔던 한미 반도체에 딸린 HPSP까지 가장 주도적으로 올라왔고 앞으로도 이들 종목이 분위기를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추세를 지금 장기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언제부터? 지난번에 이제 23년 5월 달에 6월까지 해서 상승했던 그 분위기를 지금까지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어쩌면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요때의 분위기를 1년 정도 도달했을 때 살린다면 시장은 뭐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물론 뭐 추세가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는 올라서 상단 횡보를 하면 상승형 횡보를 하면 추세를 살리는 횡보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시장이 뭐 정말 충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요.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 살리고 횡보하고 또다시 살리고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또 한미 반도체가 미국 ARM 암 효과를 봐서 그런지 어쨌든 강한 돌파 상한가가 나왔고 돌파하니까 완전히 그냥 커버가 확실히 나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스타트 걸려가지고 좀 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반도체가 지금 주도를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계단식으로 올라왔고 살려놓고 횡보하다가 또 살리고 어쨌든 뭐 이들이 이끌어주는 종목들이 앞으로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SK 하이닉스의 20% 비중과 동일한 삼성전자가 20% 비중으로 이제 같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SK 하이닉스가 혼자 가도 반대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써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은 옵션 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힘을 쓰진 못했는데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동일 비중을 갖고 있는 거의 동일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750, 752 자리를 결국 뚫어내서 안착하는지 정확하게는 75,200자리를 계속 못 뚫고 있죠.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고 안착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음봉일 때 매수를 하고 저항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매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를 해주면 오히려 힘이 더 붙기가 쉬워요. 그래서 개인들이 팔아주니까 반대로 그걸 계속 못 돌파하고 박스로 머무르고 있으면 개인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사고 또 잠깐 올라가면은 조금 줄이고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량의 물량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를 확실히 안착해서 돌파 안착하는지를 꼭 봐줘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올라왔던 코스피 저평가 주들, 저PBR 주들도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특징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개인들이 그걸 바라보는 방식인데, 내려가면 내려가면 매수해주고 올라가면 매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물량을 많이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내려갈 때는 결코 나오지 않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외국인들이 움직일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다소 반등 구간에서 이제 평온하게 움직여도 빅스 지수가 보시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평온하게 좀 움직였을 때는 빅스 지수가 더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빅스 지수가 상당부에서 좀 버티고 있죠. 그래서 빅스 지수는 옵션 편입성 지수로, 현재 옵션 시장에서는 시장의 변동성 강화에 준비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히나 이제 미국 CPI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니까 변동성에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의 강세 효과로 볼벤을 타고 추가 상승을 보인다면 이제 전고점을 테스트를 하러 갈 수는 있겠죠. 이런 거죠. 지금 선물이 여기 볼벤을 지금 타고, 여기 지금 볼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볼벤을 타고 상승을 하면서 전고를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CPI를 중심으로 만약에 꺾인다면 2020년 2월과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이런 시기였어요. 자, 나스닥 종합지수를 S&P를 볼까요? S&P를 놓고 보면, 자, 20년 2월은 여기 요 구간이죠.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잠시 눌렸다가 여기 파란 선이든 노란 선이든 딛고 가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가다가 노란 선 딛고 다시 요 랠리를 보이는 시기, 지금 요 시기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계속 압박되고 있지만 무시하고 달린다라는 거, 뭐 이때야 코로나로 조금 더 과격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 후 랠리가 지금의 모습과 닮았다. 요런 구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구간에 대해서 한계를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주의가 필요해야 되는 거고,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대처를 해나갈 수는 있을 정도로 생각은 해야겠죠. 여기서 떨어질 때는 딱 그 추세가 하루 바뀌는 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CPI 그래서 좀 계속 주목을 좀 해줘야 되고, 이때도 어쨌든 크게 내려갔다가 딛고 노란선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는 시기. 그래서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시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우려해서 이제 먼저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면 너무 위험해지죠. 그래서 어쨌든 3월 만기를 다가오는 3월 만기를 기점으로, 혹은 어떤 이런 CPI나 이런 어떤 굵직한 일정들을 놓고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흐름이라면 이제 변동성이 부담되는 상황이고요. 뭐 하지만 이제 뭐 외국인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제 매수로 호응해주고 있고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하지만 선물의 경우 또 그렇게 힘있게 쌓인 정도는 아니니까, 한쪽으로 2조 원 이상 쌓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장하는 월요일 하루 더 쉬고, 이제 화요일에는 수년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현재 금융투자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상승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월요일에 뭐 고꾸라지지 않는다면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MSCI 신흥국 증시도 좀 올라왔고, 한국 지수도 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그게 마치고, 이제 월요일 위클리 마치고 화요일에 저녁 3월 FMC에 영향을 주는, 화요일 저녁에 3월 FMC에 영향을 주는 미국 CPI 발표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는 2월 초에 주봉 몸통 요게 조금 힘이 살아있냐를 기준으로 좀 놓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파생반에서 어떤 라인, 지수 전체 그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좀 디테일하게 파생반에서 좀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생반에서도 어쨌든 또 목요일에 만기 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계신데, 특히나 우리 파생반의 에이스 커피님은 실현손이 9,100만 원짜리 또 계좌 올려주셨고요.
총손익이 4,500에 실현손익 9,100만 원 해가지고 뭐 최근에 한 달 정도에 한 8억 이상 수익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경사하고요. 축하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130만 원, 129만 원, 63만 원, 21만 원, 71만 원 뭐 이렇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를 표하면서 제가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2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하루 더 쉬시고 화요일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